네, 안녕하세요. 웰스해커즈 수인쌤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627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무주택자, 신혼부부들, 처음 주택을 구매하시는 목적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627 정책을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실수요자가 아니면 거래하지 말아라예요. 그래서 투기를 억제하고 대출을 좀 강화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이제 대출에 대한 조건도 많이 바뀌고 전세보증금 한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우선은 가장 큰 정책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 원까지 제한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금액을 제한하는 건 처음이에요. 왜냐면 이전에는 집값에 대해서 대출을 제한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의 집은 대출을 안 해준다. 9억에서 12억까지는 20%만 해준다. 집값을 기준으로 이제 대출을 한정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예 무조건 집값 상관없이 대출 금액을 6억까지만 해주겠다라는 새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주택자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 말 그대로 LTV가 2주택자면 0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살겠다. 실수요자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집에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전을 했을 때 갈아타시는 분들은 대출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대출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기존 집은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받았던 대출이 다 회수가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조건 1주택을 유지하라라는 정책인 거고요. 그리고 보통 주택담보대출, 대출 만기가 30년에서 40년. 근데 이제 무조건 40년은 없고 30년 이내로 제한을 하게 되거든요. 40년을 나눠서 낼 거를 30년으로 줄이니까 내가 매달 내야 되는 월 상환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내야 되는 주택담보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라는 건요. 갭투자를 막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6억 원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전세가 4억이에요. 그래서 갑이 6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을에게 팔려고 하면 을은 2억 원만 갖고 있어도 이 집을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전세로 들어오려는 병은 예를 들어서 2억을 갖고 있고 2억을 전세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뀐다라고 할 때 병에게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전세 갭 투자를 막고 전세를 제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도 제한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전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신용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은행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통 연소득의 1배에서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무조건 연소득 이내로 제한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받을 신용대출 한도도 확실히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이 LTV가 80%에서 70%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건이 또 있는 게 내가 이 집을 사놓고 6개월 이내에 전입을 안 하면 대출은 회수가 됩니다. 결국에는 실수요자,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전책대출 한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생아 대출, 버팀목, 디딤목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중저가 주택의 돈줄을 좀 재겠다라는 정책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의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예전에는 90%까지 전세 대출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80%까지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들이 조금 충분해야지 전세든 매매든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결국에 이런 모든 정책들을 본다라고 하면 주택시장에 들어가는 돈을 좀 다 줄이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대출 가격도 조정을 하고
처음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도 LTV도 조정을 하고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매매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 반전세나 월세가 지금 많이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매매를 대출을 할수록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월세나 반전세로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매매나 이런 대출 제한이 있으니까 청약시장으로 또 많이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 신생아 대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될 거고 경쟁률도 아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처음 집을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대출도 LTV도 이제 강화가 됐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회인지 리스크인지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금성 자산을 순차적으로 보유를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급하게 레버리지를 써서 뭐 매매를 한다거나 전세를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큰 정책이 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선은 지금 내가 저축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해서 현금성 자산들을 조금 많이 높여놓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청약 가점 이런 것도 또 좀 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때를 기다려가지고 내가 매매나 이런 전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를 해서 미래를 준비를 하시는 게 지금 627 정책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27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이랑 저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근데 부동산이 참 복잡한 것 같으면서 너무 알고 싶은 분야인데 한 번에 이제 손을 대기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많은 큰 목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고는 싶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말 부동산의 기초에 대해서 기초 중에 기초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찬 내용 많이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